뭐 이런저런 동영상을 만들다가 뭐 어느 때는 내가 그 인류의 역사를 하나하나씩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 있고, 중간중간에 내가 진짜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,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. 근데 그 중에서 그 젊은 친구들, 특히나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인간이 긴 유년기를 보내게 되거든. 긴 유년기를 보낸다는 것은 동물들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야.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잖아. 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막 공격해갈 때 갓 낳은 새끼도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.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은 대단히 약한 존재인 것 같아. 보통 이 초식동물은 낳자마자 뛰어다니기도 하는데, 인간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지. 그리고 20살이 돼도 우리가 뭐 성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보는, 기성세대가 보는 20살은 너무나 어린 나이거든.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꼰대 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그러는데, 실제로 나는 사실 30살까지도 아직은 배워야 될 게 더 많은 연령대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 역할을 하는 시기는 40살은 넘어야 된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. 물론 나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야. 어떤 사람들은 보면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나 이거를 하게 되거든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가 있는데, 보통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,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40살은 넘어야 이제는 제대로 된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난 가지고 살고 있거든. 물론 대전제는 이거야. 나는 꼰대에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뭐 나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. 근데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.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.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긴 유년기라는 것을 어떻게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보서 얘기하려고 그래. 우리가 보통 뭐 일명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긴 유년기를 통해서 복잡한 그 기술이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그 지식을 전달하는데 용이한 기간으로 삼았어. 그래서 인간은 이 기간을 통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전승을 했어, 후손들한테.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전승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삼았고, 그러니까 교육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인류는 아주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학습을 시켰던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그게 명확해졌지.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고,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를 마치면서 각각 다른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협력하는 거, 그리고 집단이 함께 일하는 것을 연습해 갔던 것 같아. 그게 인류의 힘인 것 같아. 이런 두 번째 힘하고, 세 번째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된 것 같아. 보통 우리가 2세에서 3세까지 성인 뇌의 80%가 형성이 된대.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머지 20%가 형성이 된다 그러거든. 기본적으로 뇌의 활성화를 많이 일으키는 거지. 물론 뇌가 타고난 한계에서 늘어난다는 것이 갑자기 후천적으로 뇌가 늘어나서 다음 세계로 전승된다,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. 그럼 그런 의미 자체가 사실은 진화론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내게 했어. 첫 번째는 뭐냐 하면, 이 긴 유년기를 통해서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았고, 두 번째는 이 긴 유년기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했어.
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긴 유년기를 통해서 내가 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로 삼았다는 거야. 생각해보면 인류는 대단히 현명한 것 같아. 그리고 우리는 보통 평론가들이나 이런저런 지식인들이 몇 명의 천재가 전 인류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를 해. 지구에 이런 인류의 문명을 만든 것은 집단의 힘이야. 아무리 천재가 만들어 놨더라도 집단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의 문화로 형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기술은 사장됐을 거야.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천재가 없으면 저런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. 다만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. 인류사는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100년이 뭐야? 2, 3년, 10년 전에 발견된 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. 그 전에 것은 다 없어져 버렸지. 지금 뭐 맷돌을 쓰기를 해? 아니면 도끼를 쓰기를 해? 물론 도끼를 쓰기도 하지. 근데 그런 걸 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. 그런 문화의 바탕으로 지금 문화가 발달한 건 맞아. 그런 문화를 참조해서 지금 문화가 발달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지는 않거든. 근데 그게 몇십 년밖에 안 돼. 근데 집단의 힘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걸 분명히 만들어냈을 거야, 인류는.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한두 명의 천재보다는 집단 지성의 힘이 더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해. 오늘은 그래서 긴 유년기가 인류 문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을 중요한 걸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어. 이거 뭐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거를 처음에 만들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인류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. 계속해서 내가 이거 만들어 갈 텐데 언제까지 만들어 갈 거냐 하면 내 책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가려고 그래. 한 뭐 2년 걸릴 것 같아. 이거 전체적으로 만드는데. 근데 2년 동안 한번 꾸준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. 하여튼 오늘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워.